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수질 환경을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하수도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자, 상하수도라는 과목은 사실 요 기사만 해당하는 과목이고요. 산업기사분들은 여기 지금 상하수도 전체 100% 중에 한 5% 내지는 10%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제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 필답형 내지는 방지 기술에 이제 한두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방지 기술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도 그 섞여 있는 문제들을 골라내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해당하는 분들만 요 상하수도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획이에요. 지금 보면은 상하수도를 배우는 거긴 하지만은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획은 누가 세우죠? 계획은 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에서부터 이 정책이 수립이 되고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상수도 계획은 뭐 15년에서 20년을 원칙으로 한다. 15년에서 20년 그냥 외워야 됩니다. 하수도 20년이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공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인구 급증에 따른 하수 유출량, 상수 유출량 계산하는 거.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강우 유출량 계산하는 거. 또 관에서 유속 구하는 거. 그 공식 몇 개 안 됩니다. 그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 공식 한 10매까지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에 나오는 법에 해당하는 수치 그리고 내용 외우는 거는 제가 암기를 정말 못하는 강사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다 자격증을 따려면은 그 암기를 못하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밌게 암기법을 다 만듭니다. 그래갖고 하나씩 장치를 숨겨놔요. 예를 들면 뭐가 기억나면 하수도는 뭐 20년이다? 하이 뭐 하면서 그냥 20년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100개, 200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법규가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 상하수도 계획은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 정말 이 그 기사분들만 이 상하수도 보시지만은 상하수도 때문에 애먹고 꽈락 나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범위도 엄청 짧아요. 범위 이 짧은 상하수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꼭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상하수도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5가지 챕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상수도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상수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상수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수원, 그러니까 물을 취수할 수 있는 호소라든지 하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취수가 되는 취수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뭐 서울시로 들어오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당댐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잖아요. 팔당 저수지 잘 관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취수할 때 이 팔당댐은 그러면 그 수원은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취수를 한 후에 관을 여러 개 거쳐가겠죠. 얘가 연결관, 도수관을 통해서 또 송수가 되고, 그리고 급수가 되고, 정수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 수도꼭지로 올 때까지 그 관의 재질은 뭘로 할 것이며, 그리고 관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가면서 맨홀은 얼 때 한 번씩 넣어야 되며, 뭐 이런 내용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계획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하수도 기본 계획은 우리가 이제 수돗물에서 처리하고 뭐 먹었어요. 배출을 하겠죠? 또는 씻었어요. 뭐 오염물로 하수로 나가겠죠? 또는 공장 폐수, 가축 용수 이런 것들을 다 쓴 것들이 하수로 나가는데, 하수가 그냥 하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뭘 해야죠? 정화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기술은 우리가 방지 기술에서 배우고, 이 상하수도에서 주로 되는 건 뭐냐면, 이 하수가 그러면 어떻게 오지 여기까지? 그냥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관을 타고 오죠. 하수관을 타고 오죠. 그럼 하수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하수관에 화수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비올 때 담기는 우수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수관하고 하수관도 결국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관은 합쳐서 합류식으로 할 건지
따로따로 하는 분류식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들, 또는 하수가 흘러갈 때 그냥 관을 막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선도 있고 전철도 있고 기타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고, 또 이거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한번 펌프로 밀어줘야겠죠. 그때 뭐 생기는 이제 중계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본적인 공정도 같은 것들을 하수도 기본 계획에서 배우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계획에 필요한 시설들, 그것들의 재원, 그리고 재료들은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하냐면 펌프의 이제 종류. 예를 들어서 수위가 9배가 높아요. 근데 양은 적게 올려요. 이럴 때 사용하는 펌프가 있을 것이고, 9배가 낮아요. 근데 양은 많이 보내줘야 된다. 그럴 때 적합한 펌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물을 위에까지 올려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뿌려주는데, 그랬을 때 위로 올릴 때 이 펌프의 수압이 괜찮아야겠죠. 그랬을 때 수압을 증가시켜주는 뭐 부스터 펌프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압이 약한 집에 추가로 막 달면은, 그런 거 달면 이제 막 수압 세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 펌프의 내용들, 또 펌프장의 종류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펌프가 어떨 때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까지가 이 상하수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양이고, 그 5과목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페이지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나오는 부분에서 맨날 나온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는 그 부분을 제가 잘 체크를 해드리고, 나머지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는 암기집으로, 암기법을 통해서 그냥 후루룩 다 외워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하수도는 저랑 같이 재밌게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물론 법이지만은 재밌게 다 외워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상하수도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만나겠습니다.